안녕하세요. 코멘트TV입니다. 오랜만에 녹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축통화 달러와 미국 채권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달러의 세계경제 여행이라는 책 중에서 아주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책의 내용은 낮춤말로 읽어 드릴 거고요. 책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높임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법 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어떻게 최고의 화폐가 되었을까? 1944년 뉴 햄퍼셔 산악지대의 한 호텔에서 그 일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국제 금융 안정을 꾀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지명을 따라서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고 부른다. 미국 관리들이 주도한 이 회의에서 달러는 세계 표준 준비 통화로 지정됐다. 국가 간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공식 통화로 달러가 쓰인다는 의미다. 그 이후로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탐내게 됐고 거의 모든 통화 가치가 달러와 연계되어 설정되거나 고정되어 통용된다. 물론 달러 가치 역시 근본위, 즉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것이 바로 근본위의 달러 표준 국제금융 시스템의 탄생이다.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에 혼란이 가해지지 않도록 자금 이전은 철저히 통제된다.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 총액과 흐름을 감시하는 국제통화기금, 그 유명한 IMF도 이때 설립됐다. 국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 중에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몇 개가 있었죠.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 그리고 또 근본위제 기반의 달러 표준 국제금융 시스템, 그리고 또 IMF 국제통화기금. 자,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한 것이 바로 1944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가 그야말로 전 세계의 화폐, 세계적인 기축 통화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통화 통제와 고정 환율은 1970년대 초 들어 대부분 무력화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무역의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통화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시도는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25년 뒤 태국이 경험할 금융위기처럼 말이다. 물론 하나 남은 것은 있다. 달러는 여전히 최고의 준비통화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현금의 70%를 차지하며 교역에 사용하는 표준 지불통화이다. 달러가 여전히 왕좌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국 국채 역시 가장 명망있고 안전한 채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위안화가 달러를 밀어내고 그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추가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 미국에 대한 통제력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회의적인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특히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 그것 때문에 미국 채권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었고, 특히 그 다음 패권국을 넘보고 있는 중국마저도 미국 채권을 꾸준하게 사들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계속 보도록 할까요?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미국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값싼 중국 제품을 사들인다. 그 돈으로 중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사들인다. 그 돈으로 미국 정부는 학교도 짓고 노인들에게 연금도 지급하고 군인들에게 급료도 준다. 이렇게 미국 경제에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덕에 소비자들은 다시 중국 제품을 쇼핑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이 미국 정부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쇼핑 자금을 대주는 셈이다.
미국인이 계속 돈을 쓰고 청구서는 중국이 갚아준다. 물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중국은 미국의 사채업자가 되는 셈이겠지만, 자, 아주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은 미국에 수많은 수출 제품들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줌으로써 미국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주고, 결국엔 미국이 쓰는 돈은 그렇게 중국에서 채권을 사준 그 돈으로 미국인들이 소비를 한다. 미국 정부가 재정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연결고리는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상황이었죠. 미중 무역전쟁은 이런 미국과 중국의 공생관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국은 왜 그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할까?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건강보험 수요, 재정위기, 돈 들어갈 곳이 천지다. 물론 미국도 대차 대조표를 맞추고 세수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싶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대출에 의존해야 했고 빚은 점점 늘었다. 채권 발행은 은행 대출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게다가 세계의 그 채권을 원하는 이들은 중국 말고도 많다. 미국의 부채가 너무 비대해진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존재한다. 미국은 자국 채권의 인기가 높아진 데 고무돼서 정신없이 돈을 차입했다. 다행히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일본은 전통적인 오랜 고객이다. 2016년 일본은 다시 중국을 제치고 이 종이 조각을 가장 많이 수집한 나라로 올라섰다. 미국이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처한 현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일본이 최근에 와서는 미국 채권 보유국 1위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사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축통화 달러와 미국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1달러의 세계경제 유행이라는 책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코멘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